인생에는 수많은 책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은 아프고 어떤 장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장을 넘기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선택지가 요양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 전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자녀와의 동거나 간병인 고용보다 더 경제적이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책장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취미나 성향에 맞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인생의 선택지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통 자녀에게 기대어 사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대표적인 노후 생활 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사는 방식은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좋아하는 음식부터 생각하는 삶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때론 잘 지내던 부모-자녀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안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간병인의 월급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므로 연금액이 많지 않은 노인에겐 무리한 선택이 되기 십상입니다. 또 요양원을 택한다면 높은 월 이용료뿐 아니라 통제된 규율 속에서의 집단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요양원의 규칙적인 식사와 소등 시간은 자유로운 생활을 고수해온 노인에겐 큰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낯선 이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불편함이 몇 배로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몸소 겪은 72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생활까지 모두 체험한 뒤에 이 방식들만으론 내 노후가 너무 힘겹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들른 동네 슈퍼에서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해법은 그의 말처럼 여전히 할아버지의 자유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도 한때는 든든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75세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은 지금도 그에게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아내와 함께일 때는 노후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하지요. 두 사람이 서로 아플 때면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주며 살았고 작은 불편은 함께 버텨가는 과정이 곧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잃은 후엔 가까운 병원에 가는 일조차 막막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긴 했지만 그들도 저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기에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활하다 보니 갈수록 건강도 체력도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생활이 고단해지고 당장 제대로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의 권유로 간병인을 구했지만 그녀 혹은 그들에게 매달 40만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이 할아버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녀가 일부를 지원해 주어 겨우 유지했지만 생활 자체가 점점 쪼들려 갔습니다. 게다가 간병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간병인에게 푸짐한 식사를 내어주는 등 편의 제공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배만 부르면 됐다는 원칙을 고수할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식사에 불만을 품은 간병인은 몇 주 못 버티고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간병인 소개소에서도 이 집은 힘들 거지라며 지원을 꺼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양원을 선택했지만 집단 생활은 자유분방한 성향의 노인에게 답답함만 가중시켰습니다. 게다가 다른 노인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도 생겨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홀로 남게 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온라인 장보기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렵사리 독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운 좋게도 아파트 단지 초입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날라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소소한 정이 쌓이며 생활은 조금씩 편안해졌지만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용돈 문제와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문제로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할아버지는 문득 이들이 나를 조금 도와주고 내가 이들에게 조금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불러 내가 두 끼 식사와 간단한 집안 정리를 부탁하면 매달 6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드릴게요. 딱히 거창한 요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다 보니 일손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처음엔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60만 원은 간병인이나 요양원 비용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잠깐씩 들러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나 집안 정리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한결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부부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긴장됐던 가정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1년만 더 함께 해주면 내가 적은 보너스를 드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해법이지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80대 초반에 접어든 김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반평생을 남편과 함께 지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곧이어 찾아온 질병이 그녀의 자립 능력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도 어렵게나마 자신만의 해법을 찾았고 덕분에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아도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고 집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던 아들은 할머니를 모실 생각조차 못했고 그 바람에 김 할머니는 몇 달 동안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지만 오른쪽 신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평범한 일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고 손주들은 저마다 연애와
사회생활에 열중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김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기에 가족을 쉽게 붙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그녀는 요양원과 간병인을 알아봤지만 적은 연금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 떠올린 것이 집을 조금 개조하고 필요한 일부 시간을 간병인이나 도움을 줄 사람에게 맡기되 누구든 함께 거주할 만한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 집은 방 3칸과 화장실 2칸이 있는 제법 넓은 구조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자를 불러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째, 집을 처분해 그 돈으로 요양원에 가서 살기. 둘째, 집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손자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김 할머니와 함께 살며 긴급 상황에만 도와주는 조건. 물론 할머니는 손자가 일일이 모든 간병을 책임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할머니가 고용한 시간제 간병인이 해결해 줄 것이었으니까요. 손자는 할머니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떠나 차라리 편안한 할머니 집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편이 자기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매일 오전과 오후에 잠깐씩 들러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간병인을 구했더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손자 입장에서도 할머니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곁에 있으니 한결 마음 편했고 결혼 후 아내와 아이가 생긴다 해도 충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에서 큰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김 할머니도 조금씩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빈집에 혼자 남아 있을 때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저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주변을 잘 살피고 따져보면 분명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지요. 세상이 각박하다 해도 사람 사이의 온정과 이익이 함께 맞아떨어지면 그게 새로운 돌파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떠오르는 노후 해법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작은 용기와 발상의 전환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 막을 어떤 색으로 채울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재산이 없어도 그리 많지 않은 연금이라도 서로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노후는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두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힘든 가족사 속에서도 손자, 손녀와 어울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며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낸 한 83세 송할머니의 사연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내 집에 잠시 머물러도 좋다는 그 한마디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킨 놀라운 사례인데요. 노년이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마음을 모아 비상금을 준비하고 에게 맞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며 혼자가 아닌 노후 생활을 설계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작은 용기일 것입니다. 인생 책장 여기서 책장을 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